두 번째로 프로세싱 지시자 영역에 대해서는 XML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여기에 타입을 기재를 할 수 있고요. 이 타입 영역에서는 CSS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는 XML을 변환하기 위한 스타일 시트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href에서는 그 참조해야 되는 파일, 그것을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 CSS라고 지정을 해놓고 파일 이름을 적는 경우는 외부 문서를 참조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샵 내부 정의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그 명칭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을 하셔서 만드신다라면 이제 그 영역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왔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할 때 내부 명칭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도 예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루트 엘리먼트하고 루트 엘리먼트 사이에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내부 명칭 사용인데요. 루트 엘리먼트와 루트 엘리먼트 사이에 내부 정의 명칭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 CSS를 기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한번 뭐 여기에서 표현을 해보자면요. 뭐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name이라는 것은 name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텍스트 다시 컬러인가요? 자, 이러한 것이 있고, 자, 이렇게 ABC와 BBC라는 선언을 하나 내부에 만들어 두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단부에 CSS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ABC라는 요 선언되어 있는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문서를 해석할 때 얘를 참조받아서 바로 붉은색으로 얘를 표시하게 될 거고요. 만약 나는 BBC를 참조할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BBC에 있는 스타일 시트를 참조를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된다는 뜻이죠. 뭐 깊이 있는 예제는 뭐 잠시 후에 요 뒤에 문서에서 나올 거니까 거기 살펴볼 겁니다. 해서 요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요 밑에까지가 한 벌이 되겠네요. 요렇게 위에는 그냥 파일을 참조하기 때문에 파일에서 읽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 문서 유형 선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 유형 선언은 닥 타입, 문서의 타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요 영역에는 루트 엘리먼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루트 엘리먼트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수식어는 시스템이나 퍼블릭, 요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로컬에서 사용하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스템 식별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이제 DTD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DTD나 뭐 나중에는 스키마를 통해서 표현할 거지만 닥 타입으로 선언하는 것은 DTD가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퍼블릭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 그랬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퍼블릭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식별자라는 놈이 들어가고, 두 번째 시스템 식별자가 들어갑니다. 뭐 이 시스템 식별자는 조금 전과 동일하게 DTD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퍼블릭 식별자 영역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 공인업체의 유무, 그러니까 국제에서 공인한 업체를 여기서 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슬러시로 해서 개발 및 유지 보수 회사 슬러시 DTD 이름 및 버전, 그리고 슬러시 개발 언어, 뭐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해놓고 요 이름을 그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한번 HTML 한번 만들어 볼까요? HTML도 시스템 식별자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test.html 얘는 지금 스키마로 지정되어 있고 상단에 시스템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니군요.
얘는 시스템 식별자이기 때문에 표시가 불가능하고, XHTML이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first underbar SMPLE. 얘도 시스템이고 시스템 식별자군요. XHTML. 그러면 지금 표시가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HTML도 퍼블릭으로 선언된 것이 있을 텐데요. XML type public.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HTML이란 루트 태그를 가진 요 HTML에 대해서 만약 시스템 로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슬러시 바로 앞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뭐 큰 의미를 갖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죠. 국제 공인업체 유무라는 것은 국제에서 공인된 업체에서 개발한 거냐 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인 경우엔 국제 공인업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개발 및 유지 보수 회사냐, 회사는 어디냐 라고 하면 W3C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DTD 이름 및 버전의 경우는 DTD XHTML 1.0 트랜지셔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개발 언어는 영어로 개발되었다 라고 하는 요 퍼블릭과 관련된 퍼블릭 식별자를 이렇게 먼저 가집니다. 퍼블릭이라고 선언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얘를 해석할 수 있는 DTD 파일, 시스템 식별자죠. 시스템 식별자를 기재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TML은 로컬라이즈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과 시스템 식별자 이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보셨을 때 여기 지금 뭐 XHTML도 만들고 HTML도 만들었지만 열어보시게 되면 시스템이라고 선언되어 있고 HTML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DTD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XHTML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고 DTD는 요 DTD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HTML이란 요 태그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네요. 얘가 루트 태그라는 거죠. 요렇게요. 그래서 HTML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XML의 규칙에 맞추어서 닥타입을 선언하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 퍼블릭보다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니까 일단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엘리먼트가 존재해서 시스템과 시스템 식별자 혹은 퍼블릭과 퍼블릭 식별자 앤 시스템 식별자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조금 전에 내부에 스탠드얼론 yes일 때 내부에 있는 내용들로만 사용할 때 DTD의 내용물을 여기에다가 기재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표시를 한번 해드렸죠. 요거는 예시에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본문 엘리먼트의 문법으로는 루트 엘리먼트는 여러 개의 자식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다. 그죠? 조금 전에 보셨죠? 루트 엘리먼트 아래 자식 엘리먼트들은 트리 구조로 구성된다. 루트 엘리먼트 아래 엘리먼트들은 트리 구조로 구성되는 것은 얘를 실행시켜 보면 결과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로 해서 뭔가 플러스에서 누르면, 펄슨을 플러스에서 누르면 그 아래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네임하고 에이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네임이라는 것도 그 내부에 first name과 그 다음에 last name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트리 구조상에서 name을 플러스 눌러서 확장을 해보면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나누어서 나타나서 표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엘리먼트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된다. 이건 HTML 하면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엘리먼트 이름에는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들어갈 수 없다. 언더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점이라든지 콜론 등은 제외되는데요. 요거 네 가지 이외에는 나머지 특수문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name이라는 걸 적을 때 name, na 하고 한 칸 띄우고 name 이렇게는 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와 같은 이런 별표 이러한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더바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라든지 콜론이라든지 아니면 점 뭐 이러한 것들만 여기에 표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엘리먼트 이름의 시작은 문자나 언더바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숫자, 마이너스, 콜론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사이에서 적었던 그 특수문자 중에서 언더바만 요 그 첫 번째 글자로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첫 번째 글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거는 요 뒤에다가 적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콜론은 네임스페이스와 관련된 예약어이므로 가급적 사용을 회피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콜론을 이렇게 적어서 사용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콜론을 적으면 na 라고 하는 접두어 뒤에 me 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뒤에 가서 스키마를 배우실 때 그때 제가 조금 더 네임스페이스하고 스키마를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당분간은 콜론은 사용하지 말자 라는 뜻입니다. 엘리먼트 이름은 XML로 시작할 수 없다. 뭐 요건 당연한 거겠죠. 엘리먼트 이름이 이 루트 태그인 XML 얘를 해석할 때 XML이라는 글자를 쓰기 때문에 얘는 거의 이 XML 문서에서 예약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XML은 특수 단어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고요.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뭐 글자가 뭐뭐뭐 X로 끝나고 ML로 시작해서 뭐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겠죠. 엘리먼트 이름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대문자 n으로 적게 되면 이 대문자 n과 소문자 n은 서로 다른 글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대문자 n이라고 적는 것과 소문자 n이라고 적는 것 요거 두 개를 구별해서 맞춰 주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엘리먼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는 중첩되어서 사용될 수 없다. 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name이 시작되었고 name이 끝나기 전에 age가 이 사이에서 다시 또 시작하고 age가 여기서 끝나는 뭐 이러한 형태. 요게 태그 중첩되는 거죠. 이 블록 열고 블록 닫고가 겹쳐진 거하고 똑같은데요. 이런 형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중첩은 뭐 작성하시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본문 엘리먼트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본문 엘리먼트 문법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먼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의 이름은 동일해야 한다. 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똑같죠.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렇게요. 다음에 엘리먼트의 시작 태그는 꺽쇠로 시작하고 끝 태그는 꺽쇠 슬러시로 시작한다.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신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다음에 꺽쇠와 꺽쇠 슬러시 다음에는 공백이 올 수 없다. 뭐 당연히 엘리먼트 안에는 공백이 올 수 없는데 특히나 이렇게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러면 공백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예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내용부가 없는 엘리먼트는 엘리먼트 슬러시와 같은 형태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제가 옛날에 BR 태그 얘기할 때 많이 적었었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부가 굳이 필요 없는 것들 HTML에서 제가 HTML은 사실 BR 이렇게만 적어도 오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오류가 없는데 XML의 규칙에 따라서는 반드시 끝 태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부가 없을 경우에도 슬러시 꺽쇠라고 해서 하나의 태그에서 끝나는 것을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한다는 거. 그게 약간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에 엘리먼트는 속성과 내용부를 가질 수 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바디 태그 같은 것을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네임을 name2라는 걸 하나 만든다고 치면 name2는 last name이 김이고 그리고 이름은 승연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요. 속성이 표현될 때 지금 요 색깔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뭐 이거 여기 우리가 설치한 옥시즌 XML에서 자동으로 지정된 색상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성 값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엘리먼트에서 속성을 적은 형식은 엘리먼트 속성의 이름 이퀄 값과 같고 끝 태그에는 속성을 적을 수 없다. 끝 태그 여기에는 당연히 속성을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끝 태그 쪽에서는 속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자, 엘리먼트 내용부에서는 이미 예약된 앰퍼샌드나 꺽쇠와 같은 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먼트 요 사이에 김승현을 꺽쇠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and 이승현라고 표현을 할 때 이런 꺽쇠와 같은 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내장 엔티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표현을 할 때 꺽쇠를 표현할 때 앰퍼샌드 lt 세미콜론 하면 이쪽 꺽쇠가 되고요. 조금 전에 PPT에서 보신 것을 내장 엔티티를 사용해서 표시한 겁니다. 요 꺽쇠 다음에 앰퍼샌드 여기 앰퍼샌드 표시입니다. 다음에 괄호 열고 김승현 괄호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쪽 꺽쇠가 표시되고 여기에 and가 표시되고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꺽쇠 김승현 and 김승현 이렇게 적으면 요거 인식 못합니다. 왜? 꺽쇠라는 것 자체가 태그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꺽쇠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and라는 것도 이런 내장 엔티티를 표현하는 첫 번째 기호이기 때문에 and라는 것도 이렇게 앰퍼샌드 amp 세미콜론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용하고자 한다면 내장 엔티티로 사용하고 주석 처리는 HTML과 동일하게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자, 여기에서 주석 처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뭐 주석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주석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XML 문법이 될 거고요. 요 다음에서는 XML로 한번 DTD와 엮어서 이제 밸리드한 문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